박정희 할머니는 올해 67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가진 것 하나 없이 시작했지만 노력 끝에 성공을 거두어 지금은 제주도의 큰 호텔과 여러 리조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으로 큰 부를 이루었고 남들이 보기에는 부족할 것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에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단 하나뿐인 소중한 손자 민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5년 전 가족들과 중국 베이징 여행 중 손자를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정말 그때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중국에서부터 한국까지 실종 신고를 내고 손자의 사진을 들고 거리마다 돌며 애타게 찾아 헤맸습니다. 신문에 제보 기사를 내고 방송국에도 연락을 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을 수십 번 오갔지만 손자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손자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오르다가 어떤 날은 손자의 목소리조차 잊혀질까 두려워 밤새도록 눈물로 지새웠지요. 혹시라도 길을 가다가 손자와 닮은 아이를 마주칠까 싶어 늘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그녀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1년, 2년 그리고 10년, 20년. 손자를 찾겠다는 희망은 점점 절망이 되어 갔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 잊으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손자가 이미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말들이 들려왔지만 할머니는 단 한순간도 그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내 손자는 어딘가 살아있을 거야. 어느 날 갑자기 기적처럼 내 앞에 나타날지도 몰라. 그렇게 마음 한구석에 희미한 희망을 품고 할머니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지요. 기적 같은 만남은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라 믿으며 그렇게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홀로 남아 적적한 마음이었지요. 그러다 할머니는 어느 날 문득 답답한 마음을 좀 달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화려한 삶이 점점 지겨워졌어요. 그렇게 운전기사와 함께 어느 강원도의 작은 산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공기가 너무 좋았지요. 그러다 문득 길가 한쪽에 자리 잡은 허름한 토속 음식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래진 간판, 낡은 나무문,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조명까지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곳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문 앞에 서자마자 구수한 된장찌개와 산나물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할머니는 갑자기 가슴이 찌릿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냄새. 5살 민호가 가장 좋아했던 할머니 특제 된장찌개 냄새와 똑같았습니다. 그 레시피는 할머니 집안에서만 전해 내려오는 비법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산골에서 똑같은 냄새가 날 수 있을까요? 호기심과 이상한 직감에 이끌려 할머니는 운전기사와 함께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당 안은 예상보다 훨씬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관광객들, 인근 마을 주민들, 그리고 의외로 몇몇 외국인들까지도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훑어보다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의 비법 된장찌개, 25년 동안 지켜온 우리 가족만의 맛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손이 떨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자신의 비법은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 민호에게만 알려줬던 것인데 주문하시겠어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에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친절한 미소로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된장찌개 레시피가 어떻게 된 건가요? 우리 가족만의 비법인데.
여성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저희 오빠가 특별한 레시피로 만든 거예요. 손님들이 정말 좋아하시죠? 한번 드셔보세요.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된장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식당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음식을 나르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고 할머니의 심장은 거의 멎을 뻔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그의 오른쪽 손목에는 아주 특별한 모양의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5살 민호가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대어 생긴 것과 똑같은 화상 자국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숨이 막힐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설마 저 사람이 민호? 그녀는 운전기사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기 주방에서 일하는 남자를 좀 보세요. 오른손에 있는 화상 자국. 운전기사도 놀란 눈으로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25년 전 손자의 모습과 지금 눈앞에 있는 남자를 연결시키려 애썼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성인의 모습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문한 된장찌개가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으로 찌개를 한 입 더 맛보았고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이 맛은 틀림없었습니다. 그녀가 손자에게만 알려주었던 바로 그 비법의 맛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여성을 다시 불러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과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여성은 살짝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빠에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말한 여성은 주방으로 향했고 잠시 후 그 남자가 앞치마를 두른 채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의 왼쪽 눈썹 위에도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흉터 역시 어린 민호가 자전거에서 떨어져 다쳤을 때 생긴 것과 같은 위치였습니다. 손님,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나요? 그의 목소리는 조금 어색한 한국어 억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이 된장찌개 레시피를 어디서 배우셨나요? 남자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건 제가 어릴 때부터 알고 있던 맛이에요. 정확히 어디서 배웠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마음속에 남아있는 맛이었죠. 할머니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손목에 있는 그 화상 자국은 어떻게 생긴 건가요? 할머니의 질문에 남자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아주 어렸을 때 다친 거라고 들었어요. 제 기억에는 없지만 양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할머니는 숨이 막힐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양부모님이라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중국 베이징의 한 가정에서 입양되어 자랐어요. 제 중국 이름은 리밍후이입니다. 할머니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손자 민호는 베이징 여행 중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혹시 한국 이름도 있나요? 할머니의 질문에 남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양부모님이 제게 민호라는 이름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너무 어릴 때라 저는 그 이름으로 불린 기억이 없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남자는 그녀의 잃어버린 손자 민호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어
오래된 작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 사진첩은 25년간 그녀가 늘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진 혹시 기억나세요? 남자는 놀란 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어린 민호와 젊은 할머니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저인가요?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너는 내 손자 민호야. 25년 전 베이징 여행 중에 잃어버렸단다. 그날 이후로 나는 너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지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남자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사진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여동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다가와 무슨 일인지 묻자 남자는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나야, 이분이 내 친할머니일지도 몰라. 미나라는 이름의 여성은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는데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아.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해. DNA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동의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죠. 저도 항상 제 뿌리에 대해 궁금했거든요. 할머니, 민호, 그리고 미나는 식당을 닫은 후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25년 전 그날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베이징 왕푸징 거리를 걷고 있었어.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잠시 상점에 들어갔지. 나는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순간 누군가 나를 밀쳤고 그 혼잡 속에서 내 손을 놓치고 말았단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미친 듯이 널 찾아다녔어. 경찰에 신고하고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수개월간 베이징에 머물며 거리마다 내 사진을 붙였지. 하지만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어. 민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는 어렴풋이 한국에서의 삶이 남아 있었지만 너무 희미해서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기억이 거의 없어요. 양부모님께서는 제가 5살 때 고아원에서 저를 입양하셨다고 했어요. 제가 한국 아이라는 것은 알고 계셨지만 제 가족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었다고 하셨죠. 민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꿈에서 바다가 보이는 넓은 집과 된장찌개 냄새, 그리고 할머니라고 부르던 누군가의 따뜻한 품이 생각나곤 했어요. 할머니는 놀라움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우리 집은 제주도 바닷가에 있었단다. 내가 늘 바다를 보며 놀곤 했지. 미나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오빠가 한국 음식을 처음 만들기 시작했을 때, 특히 된장찌개를 만들 때는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만들었어요. 레시피를 본 적도 없는데 말이죠. 저희 중국 양부모님도 놀라셨어요. 민호는 자신의 오른쪽 손목에 있는 화상 자국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자국, 어떻게 생긴 건가요? 할머니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가 3살 때였어. 내가 잠시 주방을 비운 사이에 네가 들어와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댔지. 그 일 이후로 나는 항상 너에게 주방의 위험성을 가르쳤고,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단다. 민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묻혀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제가 민호인가요? 25년 동안 찾으셨다니 믿기지 않아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와 민호는 함께 가까운 도시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두 사람은 병원 카페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중국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양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세요. 저를 친아들처럼 사랑해 주셨고, 제가 한국인이라는 사실도 숨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 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그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단서가 없었어요. 제 한국 이름 민호만 알고 있었을 뿐, 성이나 부모님 이름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내 양부모님께는 정말 감사드려야겠구나.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사람으로 자랐는지 알 수 있어서 다행이야. 민호는 자신이 중국에서 요리사 학교를 졸업하고 미나와 함께 한국으로 와서 작은 식당을 열게 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사실 저는 항상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이유도 모른 채 이곳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죠. 2시간 후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두 분은 확실히 혈연 관계입니다. 할머니와 손자 관계가 맞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와 민호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5년간의 기다림과 그리움이 마침내 보답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25년간의 모든 슬픔과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를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 민호, 드디어 찾았구나. 내 손자. 주변에 있던 의료진들도 이 감동적인 재회를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병원을 나와 다시 식당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널 잃고 5년 후에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갔단다. 너를 찾지 못한 슬픔이 너무 컸어. 특히 내 어머니는 죄책감에 많이 시달렸지. 민호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부모님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식당에 돌아오자 미나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묻는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미나는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오빠. 이제 진짜 가족을 찾았네요. 그녀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할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민호 오빠의 여동생 미나예요.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미나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민호는 그들을 보며 설명했습니다. 미나는 제 양부모님이 함께 입양한 동생이에요.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서 친남매나 다름없어요.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구나. 미나야, 고마워. 민호를 이렇게 잘 도와주고 있어서. 할머니의 시선이 식당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작지만 정성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여기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더 알고 싶구나. 내 양부모님은 중국에 계시니?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두 분 다 아직 베이징에 살고 계세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방문하거나 두 분이 여기로 오세요. 사실 두 분께 이 소식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민호는 영상통화로 중국의 양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양부모님은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곧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습니다. 민우이야, 우리는 늘 내가 언젠가 내 뿌리를 찾게 되길 바랐단다. 내 할머니께 꼭 우리의 감사 인사를 전해주렴.
할머니도 영상통화에 참여해 유창하지는 않지만 정성을 담아 중국어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제 손자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들은 영원히 민호의 부모님이세요. 다음 날 할머니는 민호와 미나에게 제안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우리 집으로 함께 가자. 그곳에는 내가 어릴 적 사용하던 물건들과 사진들이 그대로 있단다.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식당은 어떻게 해요? 갑자기 비울 수가.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라. 잠시 쉬어도 괜찮아. 아니면 식당을 제주도로 옮기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내 호텔 근처에 좋은 자리가 있단다. 민호와 미나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두 사람의 눈빛에서 빛났습니다. 고민해 볼게요, 할머니. 하지만 우선은 제주도에 방문해서 제 어린 시절을 다시 만나고 싶어요. 일주일 후 할머니와 민호, 미나는 함께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의 호텔 리무진이 공항에서 그들을 맞이했고 곧 바닷가에 자리 잡은 넓은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차가 긴 진입로를 지나 대문 앞에 멈추자 민호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이 자신이 어릴 적 살았던 집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정원이 모습을 드러내자 민호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정원.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꿈에서 본 그 정원이에요. 정원 한쪽에는 오래된 그네가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그네, 제가 매일 타던 거예요. 아버지가 만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맞아. 그 그네는 내 아버지가 너를 위해 직접 만든 거였어. 내가 떠난 후에도 나는 그것을 그대로 두었단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민호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친숙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를 2층의 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었단다. 25년 동안 거의 손대지 않았어. 문을 열자 아이의 방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파란색 벽지, 작은 침대, 장난감들. 미나는 경외심을 담아 방 안을 둘러보았고 민호는 천천히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저희 가족이군요. 사진 속에는 어린 민호가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과 함께 찍은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알지 못했던 자신의 뿌리를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부모님은 널 너무나 사랑하셨어. 특히 내 어머니는 내가 사라진 후 매일 이 방에 와서 내 물건들을 만지며 울었단다. 이때 민호의 눈에 침대 옆 작은 책장에 있는 낡은 곰인형이 들어왔습니다. 순간 강렬한 기억이 그를 덮쳤습니다. 뽀글이.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제 곰 인형 이름이 뽀글이였어요. 항상 같이 자고 어디든 데리고 다녔죠.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맞아. 내가 그 이름까지 기억하다니. 민호는 조심스럽게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인형의 오른쪽 귀가 약간 찢어져 있었고 그것을 보는 순간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미나는 조용히 방 한구석에서 이 감동적인 순간을 지켜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녀는 평생 민호를 오빠로 아끼며 자랐고 이제 그가 진정한 가족을 찾은 모습을 보니 행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가족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과 문서가 담긴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민호야, 이건 내 부모님의 이야기야.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란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무거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와 미나는 진지한 표정으로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네가 사라진 후 네 부모님은 절망에 빠졌단다. 특히 네 어머니는 자신이 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깊은 우울증을 앓았어. 할머니는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지친 표정의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내 부모는 널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어. 직장도 그만두고 모든 재산을 팔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널 찾았지.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건 네가 사라진 지 5년째 되던 해였다. 네 부모님은 중국 윈난성의 한 고아원에 대한 제보를 받고 그곳으로 향하던 중이었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산길에서 차 사고가 났고 내 아버지는 즉시 돌아가셨어. 어머니는 병원에서 일주일을 버티다 하늘나라로 갔지.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을 찾다가 목숨을 잃은 부모님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떠나기 전에 이것을 남겼단다. 할머니는 봉인된 편지와 함께 법적 문서를 꺼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신탁 계좌와 이 편지야.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민호에게 우리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너를 찾지 못한 지 5년이 되었구나. 하지만 우리는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어. 언젠가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이겠지.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으로 자랐든 우리는 너를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한단다. 내가 어릴 때 항상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해. 그래서 우리는 제주 해변가에 작은 레스토랑을 내 이름으로 마련해 두었어. 언젠가 내가 돌아와 그곳에서 꿈을 펼칠 수 있기를 바라며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찾다 생을 마감한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미나는 오빠의 곁을 지키며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할머니는 그를 품에 안았습니다. 3개월 후 민호와 미나의 부엌이라는 이름의 레스토랑이 제주 해변가에 문을 열었습니다. 입구에는 민호의 부모님 사진과 함께 이야기가 담긴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민호는 한국과 중국의 맛이 어우러진 특별한 요리들을 선보였고 미나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레스토랑에 앉아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25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손자와 그의 여동생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에게는 4분의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그를 낳고 목숨 바쳐 찾아 헤맨 한국의 부모님, 그리고 그와 미나를 키우고 사랑으로 보살핀 중국의 양부모님. 그들 모두의 사랑이 지금의 민호와 미나를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인연은 거리와 시간, 심지어 죽음도 초월한다는 것을 민호는 이제 진심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 밤 미나와 함께 하늘의 별을 보며 4분의 부모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시간과 거리를 초월한 가족의 사랑과 인연의 끈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박정희 할머니와 손자 민호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것들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민호의 부모님처럼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부모의 사랑과 어려운 아이를 거두어 키운 양부모님의 사랑은 서로 다르지만 똑같이 소중합니다.
박정희 할머니와 손자 민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건강하세요.